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이 오늘 새벽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된 소식이 무엇이 또 들어오고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사우디 정부나 기업과 20건이 넘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왜 방한을 한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다들 공개가 되곤 있지만 그 이면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빈 살만의 방한의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두바이가 중동의 네. 부자 국가 또 그 미래의 도시 이런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 그 빈 살만이 들어와서는 네옴시티, 그러니까 두바이와 아예 경쟁을 하지 않는 전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그 스마트 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근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 서울시로 보면 네. 서울시의 44배. 면적 기준으로? 네. 네. 그런데다가 이걸 하나 만드는데 한 700조 원을 쏟아붓겠다. 와.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걸 다 돈을 어디서 모으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석유를 많이 팔아도 사실 어려운 돈인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지능과 네. 그러니까 두뇌 그리고 또 돈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ICT 또 원자력 이런 쪽으로 선진국이니까 네. 빈 살만 왕세자가 이번에 아주 큰 보따리를 들고 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의 보따리의 규모가 약 700조 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수주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서 일부만 수주하더라도 굉장한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개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 섹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은 순위로 따지자면 어떤 거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실제 지금 빈 살만이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하기 이전에 11월 2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에너지 장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오갔고 구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수소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여기 안에서 수소 협력의 체계화라는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하나 진행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수소 트램이죠. 일반적인 그 열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운행되는 열차를 의미를 하는 수소 트램, 그리고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전 가동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은 원전 산업까지 네.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는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관점 속에서 주가가 음봉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오히려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오늘은 하락할지라도 앞으로 실적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8개 기업들의 총수와 함께 네. 빈 살만 왕세자가 만납니다. 이재용 회장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인 거죠? 예전에도 사우디에서 만나는 것뿐만 네. 아니라 그 이외 국가에서도 이렇게 회동을 하거나 형 동생 사이인가요?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럴 정도로. 근데 사우디가 지금 원하는 많은 기술이 삼성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 입장에서도 좋은 투자처이자 그쵸. 또 어떻게 보면 자본 측면에서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빈 살만 또 개인적으로 2,800조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이 맞는 그 부자끼리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친하지만 어쨌든 그 이해관계 속에서 돈독한 우정도 쌓아가고 있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뭐 기대가 되는 게 그런 우정을 통해서 삼성물산으로 뭔가 기울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기대감. 물론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으로 더 라인이라는 터널 수주를 그렇죠. 이미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옴시티 철도 관련해서 현대 롯데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부가 정밀화학은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DL케미칼, 그린수소 쪽에서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미 MOU를 체결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뭐 모듈러 주택 앞서서도 확인했었는데 삼성물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각각 기업들의 기대감이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일단 현실 가능성을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은 존재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가지고 오기에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자체의 건설 부분을 실제 우리나라가 전부 다 수행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은 그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사례가 다르기는 한데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제 대손이 더 커지는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 몇 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이 매출 같은 경우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주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수주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은 발생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출 규모, 연간 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우리 어떻게 이재용 회장 빠를 좀 받아서 네. 아우야 좀 해라 뭐 네.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조금 오반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 사례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 빈쌀만 왕세자가 왔을 때 삼성을 만났었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과거에 건너간 사례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된다고 하면 좀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중심을 서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에 서서 우리는 이거 할게. 다른 기업에 이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한화나 그 삼성하고 한화하고도 네. 그 굉장히 그동안 돈독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화가 이제 그 태양광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네.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수소를 뭐 개발하면 그럼 이게 그린 수소가 되는 것처럼 이런 한화랑 삼성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현대 로템과 뭐 삼성물산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겠고 두바이에서는 부르즈 칼리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 그래서 이런 고층, 초고층 빌딩 개발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네. 많은 우리 희원이라든지 많은 중소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 네.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저희가 아까 리스트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주 하나에 플러스 컨소시엄, 플러스 네네. 컨소시엄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일단은 일단 삼성이 일단 잡고. 연결고리를 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탈석유를 지금 주창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1979년에 네. 영화관을 없앴습니다. 예. 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화관이라는 게 결국 엔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사상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나오고 나서 2018년부터 35년 만에 영화관이 다시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엔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열어놓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사실 K 컨텐츠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핫하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을 놓고 보면 CJ라든지 이런 컨텐츠 산업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목도 빈살만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대 그룹의 회장단들이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CJ그룹이 비롯한 네. 두산이나 DL그룹도 포함되는데 CJ그룹은 컨텐츠 관련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네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또 이제 K푸드가 이제 있으니까 네. 비비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 진짜 그 할랄 푸드 이렇게 해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할랄 푸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네.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먹거리도.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중동과 우리나라가 일단 문화적으로 네. 또 뭐 먹는 먹거리나 이런 쪽으로 의식주 쪽으로도 많이 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CJ그룹은 컨텐츠도 있고 먹거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컨텐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SM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보면요. 좀 약간 재료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또 다른 시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개별적인 테마주 요소로 상승한 기업들이 많아요. 네. 바닥 대비해서 10배가 난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들, 뭐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영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미리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미리 상승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료 소멸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고 매수를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다음에 사우디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실제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추려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MOU 수준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주, 즉 매출액이 얼마 발생이 가능하고 연간 인식이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이 규모 같은 경우가 가격 단가로 구체화돼서 나타날 때 그때가 관련된 수주를 받는 대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수주 비용 규모의 파일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크네요. 역시 이지용 회장의 네. 우정이 저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 쪽의 업황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내수 쪽으로 많이 좀 기대감을 가졌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던져진 가운데 이렇게 사우디 수주하면서 건설주 관련해 좀 불안감을 타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좀 가져봐도 될까요? 건설주는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좀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일단 수주를 해놓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여러 업체들이 국제 입찰을 하다 보면 저가 수주나 경쟁 입찰에서의 좀 그 수익성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해서 오히려 그 선진국에서 참여를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수익성을 다 담보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중동 산업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그 사막 모래바람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변수가 여러 변수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을 파보면 송유관이 또 크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추가로 시공 비용이 막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중동은 어쨌든 모래바람과 이런 지반 이런 부분에서 지형 여건들. 여건들을 좀 잘 감안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이미 관련해서 이런 지형에 건설을 했었던 기업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용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주 가운데 옥석을 좀 가려보려면 기존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업들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관점에 접근도 중요한데 주가가 다 반영이 됐어요. 이미 선반영이. 네, C엠사 같은 경우는 미리 주가가 올라서 네. 한 10배 정도 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PF단의 이슈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대손에 대한 문제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존재를 하죠. 실제 수주를 받으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뭐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이런 쪽이겠죠. 그런데 다만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우상향할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실적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 실적 체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본업이 잘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용단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거고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뭐 긍정의 모멘텀이 발생해서 주가 상승을 할 때는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기대감,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기대감 가운데 이 사우디 수주를 할 때 미국과 맺어둔 이 원전 협약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될까요? 일단 뭐 아주 뭐 편하게 생각하면 사우디는 중동에서 맹주이긴 하지만 네. 이란과 굉장히 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어떤 관계? 이란은 일단 핵을 갖고 있다라고 그쵸. 지금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는 그래서 IAEA에 지금 현재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란이 도발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그러면 사우디까지 핵무장을 하면 정말 골치 아픈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그 원전이나 이런 쪽 개발을 할 때 상당히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협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원전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쪽만 저희가 수주를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미국에서 국깝게 보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좀 평화적인 부분이니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미 공조에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풀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뭐 APR 1400이라는 아주 그 한국형 원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한전 뭐 주가도 좋지 않은데 이런 거 수주 하나 하면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있는 원전 수출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개별적인 부분 하나씩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오일, 샤인 프로젝트 이야기 많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S-오일 사옥에 엄청나게 크게 빈살만 왕세자의 환영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S-오일은 장 초반 오르는 것 대비해서는 주가는 뭐 역시나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증설. 네, 스팀크래커 올레핀의 다운스트림 부분을 네. 자, 시설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증설에 대한 부분은 업황이 좋을 때 이루어지면 주가는 좋아요. 네. 그런데 업황이 애매한 상황에서 증설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뭐냐면 공급을 시간이 지나서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런 식이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좋다 이거죠. 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업황이 좋으면 그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건 주가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부정적이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의 기대감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선을 완전히 그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비용 때문에 S-오일에 대한 이 샤인 프로젝트의 기대감은 접어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럼 앞서서 수소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수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대감을 좀 펼쳐도 될까요? 기대감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왜 이런 근거가 되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딱 적당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플러스되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네. 기다려온 재료 같은 경우가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 어떻게 인식 가능하다는 게 나오면 그때 주가는 다시 반응을 할 거예요. 테마주가 아니라 대형주, 실제 수주를 받는 기업들로 네. 네,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고 난 뒤에 실적으로 어떻게 숫자로 변형이 되는 그런 시기에는 주가에 다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뉴스 노출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박소 기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700조 프로젝트니까 여기서 10%만 하면 70조 아닙니까? 아까 13% 써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을 하면 700조, 네옴시티가 700조 프로젝트면 거의 한 10%, 13% 이렇게 하면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예, 70조 이상을 수주한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대박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또 우리도 뭐 투자를 또 유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현재 탈석유를 주창하기 때문에 네. 국내 스타트업들이나 뭐 국내 기업에 투자할 여력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스타트업들이 뭐랄까요? 뭐 그냥 혹한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동 자금이 한국에 와서 또 많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하면 이건 네. 역시 부가적인 경제적 가치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한안 드디어 왔습니다. 온다 안 온다 이야기가 참 많았고요. 결국에는 온 빈살만 왕세자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시장에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평가해 봤는데요. 부디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2023년까지 봤을 때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형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